안녕하세요, 신작가입니다. 필리핀은 5월 9일 대통령 선거가 있을 예정입니다. 그런데 필리핀도 역대급 비호감 대선으로 치러지고 있고 누가 대통령이 돼도 최악이 될 것이라는 평이 나오고 있습니다. 악명 높은 전직 독재자의 아들, 스트롱맨 현 필리핀 대통령의 딸, 복싱 세계 챔피언 등의 대선 주자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필리핀 대선에서 한류가 주목받는 이상한 현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필리핀 대선은 지금까지와 다르게 세계적 주목을 받고 있고 심지어는 전 세계에서 선거 운동까지 벌어지고 있습니다. 필리핀 대통령 선거가 국내보다 국외에서 더 뜨거운 이유, 해외 취업 대국의 선거 사정. 필리핀 대통령 선거는 그 어느 때보다도 해외에서 뜨겁습니다. 그 이유를 한마디로 말한다면 해외 취업자가 많아서입니다. 필리핀 인구의 약 10%에 해당하는 1,000만 명 이상의 필리핀인들이 해외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이들이 벌어들이는 매출 총액은 은행 간 송금만으로도 필리핀 GDP의 10%를 차지할 정도입니다. 필리핀 재외투표가 시작된 2004년 대선에서 30만 명이었던 등록자는 2010년 59만 명, 2016년 138만 명으로 해를 거듭할수록 급속도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스마트폰 등으로 필리핀 뉴스를 실시간으로 접할 수 있어서 자국 대선에 대한 관심이 더 높아지는 부분도 있습니다. 현재 필리핀 대선의 주요 접전지는 인터넷입니다. 대선 후보들은 SNS를 적극 이용해 자신을 홍보하고 있고 유권자들도 SNS를 이용해 지지 후보를 응원하고 있습니다. 필리핀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SNS는 페이스북으로 필리핀인의 SNS 사용 시간은 동남아에서 가장 길다고 조사됐습니다. 필리핀 대선에 강력한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는 또 한 곳이 교회입니다. 필리핀에서 카톨릭 인구는 약 8,500만 명으로 전체의 80%를 차지합니다. 때문에 교회의 메시지는 큰 영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필리핀의 교회들도 대선에 대한 메시지를 적극적으로 전하고 있습니다. 이번 필리핀 대선에서는 코로나19 대유행으로 인한 심각한 경기 불황 해결, 공직자 부패 척결 등이 핵심 쟁점입니다. 필리핀과의 해역에 전략적 기지를 건설하고 함정을 동원해 필리핀 선박을 위협하는 등 해상 군사력을 증강하고 있는 중국과의 관계도 주요 의제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논란이 되고 있는 것이 대선 후보입니다. 필리핀 대선 후보 중에서 가장 주목받고 있는 사람이 페르디난드 봉봉 마르코스 주니어입니다. 현재 봉봉은 가장 유력한 대선 주자이기도 합니다. 반면 파키아오는 그다지 큰 지지를 얻지 못하고 있습니다. 가장 유력한 대선 후보 봉봉은 마르코스 전 대통령의 아들이어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마르코스 전 대통령은 1965년부터 1986년까지 무려 21년간이나 집권했습니다. 마르코스 전 대통령과 부인 이멜다 마르코스, 그의 측근 인사들은 100억 달러 규모의 공금 횡령을 저질렀고 마르코스는 1986년 실각한 후 곧 사망했습니다. 게다가 그의 부인인 이멜다 마르코스는 사치의 여왕이라 불릴 정도였습니다. 그녀는 나라 돈을 자신의 허영을 위해 아무렇지 않게 사용했습니다. 마르코스는 한때 일본에 이어 아시아 제2위 경제 대국이었던 필리핀을 망가뜨린 주범이라는 평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마르코스의 아들이 이번 대선에 출마했고 가장 유력한 후보로 올라섰습니다. 현재 필리핀 국민들의 마르코스 전 대통령에 대한 평가는 굉장히 후하게 변했습니다. 그의 부정 축제는 없다고 평가하는 국민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면서 병원 등의 인프라 시설 건설, 성공한 경제정책 등을 들면서 마르코스의 정치가 올바랐다고 평가하며 그의 아들 봉봉을 지지하고 있습니다. 이것 때문에 역사를 잊었다는 비판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봉봉의 경우 정치인이기 전에 틱톡 120만 팔로워, 유튜브 200만 구독자를 가지고 있는 초강력 인플루언서입니다. 이러한 그의 영향력은 바로 대선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필리핀의 경우 전체 유권자의 52%가 40세 이하 청년층입니다. 이들은 봉봉의 아버지 마르코스의 독재 정권을 직접 경험하지 않은 세대라 당시의 상황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실패한 독재자가 아닌 유능한 전 대통령의 아들 이미지와 유명 인플루언서의 이미지가 더해져 막강한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는 것입니다. 현재 필리핀 대통령의 딸 사라 두테르테는 부통령에 출마하겠다고 입장을 바꿨고 봉봉과 러닝메이트로 부통령 선거에 출마했습니다. 필리핀을 망가뜨린 장본인이라 평가받는 독재자의 아들과 스트롱맨이라 평가받는 현 대통령의 딸이 하나가 됐고 가장 커다란 지지를 얻는 씁쓸한 모습을 연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어느 때보다도 뜨거운 필리핀 대선의 중심에 한국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필리핀 정 부통령 선거에 출마한 유력 후보들이 K-팝과 K-드라마에 각별한 관심을 보여 선거 후 한류 확대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현 대통령의 딸 사라 두테르테는 한국의 소주 애호가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평소 BTS의 음악을 즐겨 듣는 것으로도 유명합니다. 43살이라는 젊은 나이라서 한국 문화의 영향을 많이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펄스 아시아가 지난 3월 17일부터 21일까지 실시한 부통령 후보 여론조사 결과 사라는 56% 지지율로 압도적 1위를 차지한 가장 유력한 부통령 후보입니다. 대통령 후보인 레니 로브레도 부통령은 한국 드라마 팬으로 유명합니다. 그녀는 평소 퇴근 후 집에서 밀린 일을 하며 한국 드라마 시청을 즐긴다고 합니다. 최근 현지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SBS 드라마 닥터스를 가장 좋아하는 드라마로 꼽기도 했습니다. 심지어 그녀의 캠프는 지지자들 중에 다수의 한류 팬이 있는 것을 감안해 한국어로 된 선거 유세 광고판도 도처에 설치했습니다. 광고판에는 우리는 새로운 것이 필요합니다 라고 한국어로 캠프의 슬로건이 적혀 있고 밑에는 한국식 손가락 하트가 그려져 있습니다. 대선 선거 운동에 이런 것이 등장할 정도면 한류의 영향이 어느 정도인지 짐작조차 할 수 없을 정도입니다. 또 레니 로브레도는 최근 한 공개석상에서 한국 드라마의 우수성을 부각하면서 필리핀 엔터테인먼트 사업 발전을 위해서는 정부 차원의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또 그녀는 한국 드라마를 볼 때마다 솔직히 질투심을 느낀다면서 정부의 지원만 있다면 우리도 이렇게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렇게 유력 대선 주자들이 한류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있고 그 애정을 선거운동 과정을 통해 드러냄에 따라 어느 정권이 됐던 상관없이 필리핀의 새로운 정부가 구성되면 현지에서 K-드라마와 K-팝 등 한국 문화의 인기가 더 커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필리핀 역시 코로나로 인해서 한류가 더 넓고 깊이 확산됐습니다. 외출이 통제되면서 집에서 넷플릭스 등을 통해 한국 드라마에 빠져든 현지인들이 대거 늘어난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한류에 빠져든 이들 중에는 고위 정치인 등 거물급 인사들도 상당수 있다고 현지 대중문화 관계자는 전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이번 대선에도 드러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필리핀 대선은 필리핀 민주주의에 긍정적이지 않는 방향으로 흘러가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 중심에는 한류가 있고 누가 정권을 잡든 우리에게는 긍정적인 영향이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